자, 오늘 11월 19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 마지막에 급락이 나왔는데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빼버리는 이런 패턴이 자주 있는 일이라서 개인적으로 너무 골치입니다. 잘 유지해 주다가 맨날 마지막에 갑자기 급락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닥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은 미국 증시가 바로 반등이 나와줘야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좀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회복해 줘야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등 못하고서 또 음봉이 나오면서 점점 고점에서 멀어지게 되거나 안 좋은 캔들만 계속 뜨게 된다면 아무리 고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우나 나스닥 둘 다 보시다시피 고점에서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왔습니다. 하루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여유롭게 보다가 이게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힘도 없이 다시 무너지는지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분위기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는데 바이오 주식들의 움직임이 정말 활발해지면서 최근에 거래대금도 크게 증가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껏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이오 주식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900포인트까지 상승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이오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이며 반도체나 다른 업종들도 많긴 하지만 코스닥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바이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지속이 된다면 증시가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이유가 대형 바이오 종목들 몇 개를 보더라도 추세를 좋게 유지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이 또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모양과 그리고 대형 바이오 주식들 그리고 다른 중소형주들 이렇게 거래대금 유지와 함께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한가 몇 방씩 찍은 것은 부담스러워서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저는 차라리 추세가 괜찮은 대형 바이오 쪽에 비중을 좀 실어서 넣어 놓은 상태로 추가로 전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는 바이오 종목이 장중에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매할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고점 851포인트를 돌파했으며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이제부터 85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 수급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외국인이 1000억까지 팔았다가 마지막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14조 원. 이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게 된다면 증시는 끝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수급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기관 투자자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의심스러운 음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매매는 완전히 두더지 게임이었습니다. 잠깐 한눈 팔면 그새 반응이 나오고 화장실 가면 반응 나오고 또 카톡하면은 반응 나오고 먹을 자리가 많이 나왔음에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크게 먹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공략한 종목이 오전에는 코리아 센터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차트가 너무 예뻐서 이 종목을 관심으로 보고 있었지만 오늘 갭상승이 너무 높게 떠서 시초가에 잡지 못했습니다. 시초가에 잡지 못했는데 이게 잠깐 눌렸다가 시초가 회복해주고서 이렇게 양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타이밍을 순간적으로 놓쳐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했으며 제가 이 눌리는 시점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급등하기 전에 또 다른 종목들 체크한다고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당연히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 종목은 오늘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조금 있다가 체크를 했는데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제자리로 내려왔는데 시초가를 유지해 주어서
이때 들어가서 잠깐 단타로 수익을 냈습니다. 시초가 밑으로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길래 힘이 한 번 더 들어올 것 같다 싶어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으며, 오전에는 코리아센터 그리고 하루 종일 보고 있던 게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봤습니다. 이것도 하루 종일 보면서 공략을 했는데 황금선 위로 올라올 때만 공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전부 다 공략을 했으며, 그냥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니까 이거 한 개에서, 그리고 호가 단위가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가 쉽게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거 한 개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긴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이 급등하기 직전에 카톡으로 쿠폰 받으라는 그런 알림이 와서 쿠폰 받고 있다가 이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서 VI가 걸렸던 가격이 53,800원이었습니다. VI가 이 가격에서 걸렸는데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서 이 가격을 회복해주면은 장 마지막에 상한가를 찍겠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필 쿠폰 받고 있는데 그 새를 못 참고서 바로 시장가로 말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타이밍도 집중만 했으면은 어쨌든 수익이 나는 타이밍인데,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것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다른 짓을 하다가 이런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오늘 많습니다. 당연히 53,800원에서 접근할 예정이었는데 이 가격을 순식간에 벗어났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진 않고 포기했습니다.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정말 많고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무엇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왕이면 좋은 추세 유지해 주면서 좀 의미 있는 가격, 호가 단위가 변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면은 한 종목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신풍제약, 셀트리온, 하이닉스 그 밑으로는 크게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이라는 종목도 오늘 지켜봤는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이건 떨어지는 칼날이 된다면 잡을 필요가 없지만 5,000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입니다. 5,000원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뭐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캐몬이라든지 눌린다 하더라도 주가가 일정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된다면 또 순식간에 올라오면서 5,000원에 근접해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전 고점 뚫어준 상태에서 5,000원 근처까지 또 올라올 것 같다면,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면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예쁜 상태로 마감을 했으며,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제가 실시간 검색어 뜨는 거 보고서 봤는데 장중에 어떻게든 황금선 회복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회복해 주지 못하고 여기서도 위로 좀 회복을 해주긴 했지만 위로 매물이 너무 많아서 이 거래량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판단이 들어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황금선도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요소들도 중요합니다. 호가창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맞아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박셀바이오, 이거는 저세상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준 진매트릭스도 오늘 시세가 나왔지만 이거는 공략을 못했습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봐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고 스윙으로 관리할 종목들이 있어서 이 종목들에 모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면서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고 험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리는지 뭐 자연스럽게 올리는지 중요한 자리는 어딘지 이런 거 장중에 좀 꾸준하게 봐줘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이거 오전에 잠깐 매매했는데 제가 오전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코리아 센터랑 우리 기술 투자 쪽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것도 눌렸다가 순간 급등이 나올 때 잠깐 단타만 쳤으며 그 밑에 캐몬 이거 장중에 9%까지 갔지만 마이너스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스캘핑으로 대응한다고 치면은 먹을 자리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의미가 있는 자리를 뚫어주거나 지켜줄 때 그때부터 시세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캘핑은 칠 수 있겠지만 고점에 무리해서 들어가서 보유한다면 이런 식의 안 좋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종목이어서 저도 매매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시초가로 밀리지 않고서 이 구간에서 보고 있었지만 또 딴짓한다고 순식간에 급등할 때 놓쳤습니다. 1% 뛰고서 바로 도망가자 생각하고서 보고는 있었지만 매매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정말 강하게 올라서 오늘 일 내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윗골이 길게 잡혀서 마감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종목은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멘탈만 털리고 그 다음 매매가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헬릭 스미스에 이어서 오후에는 제넥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고점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바이오 종목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으며 상한가 몇 방 간 종목들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라 생각하고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수급 상위 종목입니다. 원익 IPS가 1위, 에코프로 BM.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전 고점 뚫어주면서 신고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 전 고점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가격은 15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1,300원과 거리가 멀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났을 때도 주가가 안정적으로 이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또 순간적으로 하루 만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어서 수급이 지속되는 것과 그리고 전 고점 지켜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바이오 주식에 비해서 변동성이 그렇게 활발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상황을 참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규주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신테크, 네페스, 펄어비스, 그리고 이오플로우에서도 신규주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페스 아크나 이오플로우,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가 쌓여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박셀 바이오와 달리 주가가 진정되면서 황금선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의 수급만 지속된다면 또 5만원 뚫어주고서 그전 고점 자리까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주 중요한 점이 박셀 바이오나 피플 바이오 하락이 나왔지만 이오플로우 그리고 소마젠 이렇게 종목들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전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 놀게 된다면 이제부터 추세가 좋은 신규주가 있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잘 버텨주었습니다. 63,900원까지 빠졌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그 전의 고점인 62,800원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 쭉 한 방에 내려가 버린다면 그 뒤로 대응이 힘들어지겠지만 일단 한번 버텨주었습니다. 3일 동안 버텨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할 수도 있으며 지금부터 중요한 자리는 그전 고점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저점이었던 63,900원이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3,9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뒤로 또 흐름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5일선을 지켜주면서 10만원 근처에서 놀아주고 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63,900원을 아무 힘도 없이 이탈하거나 외국인의 좀 강한 매도가 지속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대응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외국인도 그동안 실컷 들어오다가 하루 이틀 정도는 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급은 크게 나쁜 점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게 된다면 또 반도체 종목들과 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나와서 지수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참고를 한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